생선불에 특히 민어의 불에를 끓인 것은 교착력이 강력해서 천연 접착제인 어교라고 불리는데 우리 선조들은 민어의 불에를 장롱 등의 각종 가구 접합, 합죽선의 부채살과 갓대 접합 등에 사용했고 화상풍을 치료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민어의 불의 성분은 교질 단백질인 젤라틴과 콘드로이틴이 주성분으로 이것을 먹으면 피부의 노화를 예방하고 탄력과 윤기를 주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 코끼리의 사마와 코뿔소의 뿔, 상어, 지느러미, 각종 희귀생물과 광물, 먹는 것에 환장하는 어떤 나라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전 세계에서 특정 동물의 개체수 감소에 절대적인 기여를 하고 있으며 이렇게 잘 알려진 동물들 외에 각종 물고기의 불에에도 광적인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5월 멕시코 시날로아주의 주방위군은 마사틀란에서 토토아바의 불에 127개를 압수했습니다. 이 불에에는 생선불에의 일반적인 효능 외에도 최용 성분이 포함되어 있고 장수를 하게 한다고 알려졌습니다. 멕시코 코르테스 바다에서 서식하는 토토아바는 적은 수량으로도 큰 돈이 되기 때문에 바다의 코카인으로 불리고 터무니없는 수요로 인해 멸종 단계에 들어서 있습니다. 토토아바는 민어과에 속하지만 멕시코의 코르테스에서만 서식하는 최대 길이 2m, 무게 150kg까지 자라는 이 지역 고유의 대형 어류로 이것을 잡는 것과 판매하는 것은 1975년부터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어류의 수명은 15년이지만 부화한 지 6년에서 7년이 경과한 후에 번식을 하며 1년에 한 번만 산란을 하기 때문에 개체수 증가 속도가 다른 어종의 물고기와 달리 현저하게 느립니다. 중국이 자본주의를 수용하고 경제가 발전하면서 불을 축적한 수많은 자본가들이 생겨났고 그동안 홍콩이나 중국의 부유층 외에는 먹지 못하던 바다가재, 코끼리 조개, 전복, 해삼 등의 값비싼 해산물과 일반적인 해산물에 대한 수요가 중국의 깊숙한 내륙까지 확산되었습니다. 한때 중국의 국가주석이 값비싼 해산물을 포함 모든 사치품의 유통과 수요를 규제하면서 수요 감소와 가격 하락이 이루어지기도 했으나 그 나라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바꾸지는 못했고 이런 것들을 향한 이들의 수요 증가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일례로 멕시코산 코끼리 조개와 바다가재는 산채로 포장되어 멕시코 국경을 넘어 미국 렉스 공항에서 홍콩으로 공수되며 가격은 FOB로 바다가재는 킬로그램당 $50 내외 코끼리 조개 중 가장 향과 맛이 좋은 삼킨틴과 그 주변에서 나오는 일명 삼킨틴 구이덕종은 킬로그램당 무려 $50를 상회했습니다. 코끼리 조개 한 마리가 1kg에 육박하거나 넘는 것을 감안하면 마리당 산지 가격이 이 가격입니다. 이런 산지 가격은 홍콩과 중국 대도시의 고급 식당에서 조리되어 서빙되면서 무려 6배인 마리당 $300로 뛰게 됩니다. 멕시코의 코끼리 조개는 캐나다에서 코끼리 조개를 취급하던 중국인 하나가 그곳에 조개씨가 마르기 시작하자 멕시코의 바하 캘리포니아에 도착해 잠수부를 고용해 찾아냈고 이 중국인이 바로 멕시코에서 코끼리 조개를 상품화한 최초의 인물입니다. 땅이 크다는 여건이 있지만 멕시코의 일반 현지인들은 자구명예의 코끼리 조개가 있는지도 모를 만큼 중국이 거의 모두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현지에서 실제로 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을 정도지만 토토아바의 불에는 가격이 비싸다는 멕시코산 코끼리 조개, 전복, 바다가재의 가격을 3발의 피 정도로 만드는 엄청난 가격을 자랑합니다. 토토아바의 불에는 현지인 밀렵꾼들에 따라 킬로그램당 최소 $500에서 최대 $5,000의 현찰로만 거래되며 주로 인접한 미국에서 내려온 중국인과 홍콩이나 중국 본토에서 온 중국인 밀매업자들이 구입합니다. 이런 가격에 구입된 불에를 잘 말려서 미국 국경을 넘게 되면 가격은 킬로그램당 $9,000에서 최대 $15,000로 뛰어오릅니다. 2020년에 전 세계적인 병원균 사태로 인해 그나마 멕시코 현지 가격은 킬로그램당 최대 $3,000로 하강했지만 최근에 다시 예전 가격으로 복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현지 가격과 밀매 가격도 엄청나지만 이것이 중국 본토에 성공적으로 밀수되어 암시장의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면 이제는 킬로그램당 가격이 아닌 말린 불의 한 개당 가격은 $60,000에 도달하고 최대 $100,000까지 도달합니다. $100,000면 현재 환율 1,300원 기준으로 1억 3천만 원입니다. 생선불의 한 개에 1억 3천만 원으로 상위권 셀러리맨들의 1년 연봉입니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중국 본토를 비롯해 미국의 중국인들이 너도 나도 토토아바 생선불의 밀수에 참여하고 있고 미국 LA의 일부 한인들도 같은 짓을 하다가 체포된 전적이 있습니다. 2014년 9월 미국 LA에 거주하는 김모 씨와 안모 씨 등의 한인 2인조는 멕시코에서 약 $600만 상당의 토토아바 불에 300개를 자신들의 차 트렁크에 싣고
멕시코 티우아나와 미국 샌디에고의 국경 검문소 산이시드로를 통과하려다 멸종위기 생물의 밀수 혐의로 미국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생선불해가 큰돈이 된다는 것을 깨달은 멕시코의 코르테스 바다에 면한 도시와 마을의 어부들, 동네 양아치, 마약 카르텔 등도 또또아바의 불의 쟁탈전에 뛰어들었고 단속하는 해경과 해군들에게 총질까지 불사하며 또또아바 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불법 저인 망조업에서 잡히는 또또아바는 불에만 뺀 다음에 다시 바다에 던져지고 있다는 것이고, 더욱 큰 문제는 이런 저인망에 또또아바나 다른 물고기와 더불어 멕시코 코르테스의 특산종이며 돌고래들 중에서 가장 작은 종인 바퀴따 돌고래까지 같이 잡혀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스페인어로 작은 소라는 뜻을 가진 바퀴따 돌고래는 이미 1997년도에 개체수가 560여 마리에 불과했지만 또또아바를 잡기 위한 최대 1km 길이의 저인망 그물에 수시로 걸려들어 2018년에 불과 9마리만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중국의 판다와 같이 멕시코를 상징하던 이 돌고래종은 2022년 현재 사실상 멸종 상태입니다. 멕시코 정부는 2015년에 코르테스 바다의 바퀴따 돌고래 서식 지역에서의 저인망 사용을 금지했지만 돌고래의 멸종을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또또아바 물고기 불의 채취와 거래는 멕시코를 비롯 미국과 중국에서도 모두 불법입니다. 2018년 12월에 중국 세관은 약 2,600만 달러로 추정되는 444kg의 또또아바 불회를 압수했고, 추가적인 조사로 중국인 밀매조 직원 10명을 체포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여러 조직들 중 한 개의 조직원들일 뿐입니다. 중국인 밀매자들은 멕시코에서 불회를 구입해서 잘 말린 다음에 여행 가방에 넣고 여러 환승 지점을 통과해 중국이나 홍콩에 입국하는데 대부분은 조직의 보스나 물주로부터 사전에 자금을 지원받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21년 5월 1일 1,000만 달러 상당의 가치를 지닌 또또아바의 불회를 밀수하려던 바하캘리포니아 멕시칼리에 거주하는 중국인 1명과 멕시코인 2명 등 총 3명이 체포되었습니다. 멕시코 연방경찰은 멕시칼리에 위치한 중국인의 거주지에서 멸종 위기에 처한 또또아바, 막도날드의 불회 224개를 발견했는데 압수된 불회의 총중량은 131kg, 843g이었습니다. 또또아바 물고기의 순환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무려 10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또아바 물고기, 멕시칸 어부, 멕시코에 거주하는 중국인 공동체의 삼각관계는 거의 100년 전에 멕시칼리의 건설 회사인 콜로라도 리버랜드 컴퍼니가 중국 본토에서 중국인들을 모집해 데려와 관계시설을 건설할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의 개척시대에는 대량의 중국인 노동자들이 미국에 들어와 철도와 도로를 건설했고, 여기에 대한 미국 정부의 보상 정책으로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등을 비롯 미국 여러 곳에 차이나타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멕시칼리의 건설 노동자로 도착한 중국인들은 대부분이 중국인으로 이루어진 차이나타운 성격의 구역인 라치네스다를 설립했습니다. 당시 멕시칼리에 정착한 중국인들은 중국에서 너무나 유명하고 값비싼 물고기인 황순어, 일명 바하바와 코르테스의 특산종 물고기인 또또아바의 유사성을 발견했습니다. 사실상 전혀 다른 지역의 두 가지 종의 물고기는 크기와 생김새, 무게면에서 거의 동일하며 같은 민어과에 속합니다. 이들은 즉시 중국 전통의학에서 성기능을 개선하고 피부관리를 개선하는 등의 효능이 있다고 알려진 황순어를 대신할 또또아바를 손대기 시작했고, 또또아바는 멕시코 버전 황순어가 됩니다. 멕시코의 또또아바 전문 역사가인 에르네스토 소사에 따르면 또또아바 불회의 전문적인 거래는 1920년대에 바하캘리포니아 어업도시인 산펠리페에 있는 라플라야 매장의 소유주였던 중국인 형제 후안 체인컨과 알베르토 체인컨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형제는 당시의 현지 어부들에게 금 4센트의 또또아바 불회를 구매해서 멕시칼리와 인접한 미국 캘리포니아의 칼렉시코의 중국인들과 샌프란시스코의 차이나타운에 팔아 많은 돈을 챙겼습니다. 1920년에서 1942년 사이에 또또아바 물고기의 포획은 2261톤으로 매년 평균 100톤을 잡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1975년 한 해에는 58톤으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22년 사이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또또아바에 대한 중국인들의 수요는 1975년 또또아바가 멸종위기종으로 등재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러나 1975년의 조업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또또아바 포획은 지속되었으며 1979년에서 1995년 사이에 어획량은 평균 70톤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중국에서는 1989년에 황순어의 개체수 감소로 인해 중국 영해에서 황순어 잡이가 금지되었습니다.
황순어는 2006년 국제자연보전연맹의 멸종위기에 처한 종 목록에 추가되었습니다. 중국에서 황순어의 포획과 유통이 금지되면서 그 대체품으로 이미 멸종위기를 겪고 있던 멕시코 또또아바의 수요와 가격은 더욱 수직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파로 바키타 돌고래는 또또아바와 함께 동반멸종의 위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공식 기록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멕시코 당국에 의해 3,476개의 또또아바 불해가 압수되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그들은 10마리의 썩어가는 바키타 돌고래의 사체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미국군들이 바키타에 구멍을 뚫어 바다에 가라앉히거나 토막내고 바닷가 주변의 사막에 묻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바키타 돌고래가 희생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금년인 2022년 3월 국제야생동물무역 규제기관은 멕시코 정부와 협력해 수년간 멸종위기에 처한 또또아바의 새끼를 인공적으로 부화시키고 방사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던 와중에 사실상 멸종 상태인 바키타 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해 또또아바 불해의 채취와 거래를 공식적으로 허가한다는 초강수의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또또아바 불해와는 가격 면에서 비교가 될 수 없지만 일반 물고기들의 불해 역시 각 나라 현지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이 가격을 올려놓아 생선불해 쟁탈전이 벌어진 것이 이미 오래전입니다. 해선 또한 홍삼이라고 불리는 멕시코의 푸스커스 종도 이들의 수요로 인해 거의 멸종 상태이며 멕시코의 자연 전복 중에서 껍질이 빨간 전복 또한 멸종되었습니다. 우리의 이웃인 그들은 왜 이런 자연생물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는지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